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입니다. 동철 씨, 예? 우리 아이들이요 진로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친구, 뭐 아니면 박지성 선수, 아니면 스티브 잡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기 그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닐까? 오, 애기들이 게임을 워낙 좋아해갖고 요즘에 우리 애들은 딱 초등학교 또 유치원생이나 게임에 그렇게 열광을 해요.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막 연예인들 영향받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초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의 얘기를 가장 귀담아 듣고 있다고 안 돼 생각하니까 그러면 왜 안 돼요? 다 개그맨 한다 그러면 어떡해. 아 진짜요? 아니 뭐 아빠를 닮아서 훌륭한 개그맨이 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호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니 이만하면 족하죠. 어떻게 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나요? 아니 그렇죠. 이게 우리 아들은 약간 애매하게 생겼어. 더 못생겨지고 괜찮아요. 브레인이 있으니까 브레인.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진로가 달라진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어깨가 더욱더 무거운데요. 오늘 네. 바로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진로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 진로 진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네. 엄청 궁금했었어. 그렇죠. 근데 오늘 주제가 진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부모가 네.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네, 최고의 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영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아이들을 가르친 지가 28년 됐어요. 28년이요. 그리고 이 진로 상담만 20년째. 20년. 야, 베테랑이죠. 아이들이 꿈을 찾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닉네임이 금동아줄이. 그런 분이십니다. 잡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렇지. 아. 진로 진학 담당 교사 우리 강인실 선생님.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의 줄을 저희도 이어받아서 네네. 우리 아이들 진로 선택 잘할 수 있는 방법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EBS 라이브 토크 부모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댓글창 열어볼게요. 열려라 댓글. 짱! 자, 오늘도 어머님들께서 벌써부터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의 주제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네. 오늘 저희가 진짜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잘 알아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의 생각처럼 이게 아이들의 진로와 내가 생각하는 진로가 맞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EBS 부모님들에게 내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그 질문을 또 드려봤죠. 그렇습니다. EBS 똑똑이만 카페 회원에게 묻고 그리고 네. 140명의 부모님들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의 진로 선택 이럴 때 걱정된다. 베스트 3. 네. 자, 바로 1위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죠. 1위는요. 자, 이럴 때 걱정되는 거예요. 1위, 아이의 흥미와 적성이 맞지 않아 보일 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하고 적성이 전혀 안 맞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지금 참 정확하지 않고. 모르는 거지. 노하우를 그렇죠? 모르는 거죠. 예. 자, 곧바로 2위는요? 자, 2위는요. 아이가 진로에 무관심할 때입니다. 아, 그렇죠. 뭔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좀 이렇게 멍하게 있을 때. 저는 가끔씩 강의를 나가는데 너희들의 꿈이 뭐니? 그때 없어요. 이런 게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답답하죠. 부모는 오죽하죠. 그렇죠. 자, 3위는요? 자, 3위는 바로 금전적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 돈 드는 직업 하겠다 그럴 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골프? 골프도 굉장히 또 돈이 많이 그 부모님 들고. 입장에서 아니 내가 그럼 여기서 이제 보험도 들어놓고 연금도 들어놓고 다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는 아니, 거죠. 또 있어. 뭐야. 악기, 바이올린 같은 거. 바이올린이 맞아요. 그렇게 또 비싸다며. 그러니까. 하프는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요? 맞아. 그거는 옮길 때마다 또 돈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가면 실제로 막 이렇게 좀 가슴 아플 것 같을 더러 거야. 겁이 나죠. 내가 얘를 키워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 그래. 때로는 뭐 노래하고 싶은 아이들 이제 그거 하지 마라라고 네. 말리시는 부모님들도 볼 때가 있는데 또 그 외에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저랑 조금 좀 다른데요. 네. 예,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제 나하고 이 자녀들하고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진로가 서로 나는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얘는 완전히 아닌 다른 거. 거예요. 예, 그게 싫은 거고 네. 유망 직종이 아닐 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종이 아닐 경우에는 얘가 이거 돼가지고 나중에 커서 이거 밥 벌어먹고 살겠나 뭐 이런 생각도 이런 이제 애들 본인이 있잖아. 하시는 나 거예요. 프로게이머 될 거야. 이런 애들 아, 있지. 걱정이 되죠. 부모님 걱정이 되죠. 싫어하죠. 근데 사실 아이들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거는 굳이 부모가 안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로 교육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글쎄요. 아이들이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네. 현재 등재되어 있는 직업의 종류가 개수가 네. 11,655개 정도라고 그래요. 11,600? 네. 아. 근데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직업의 종류를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했으면 많이 불러야 50개? 50개.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맞아, 나도 그런 거. 좀더 저도요. 있어도 꽤 100개가 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러면 후에 나중에 선생님 전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나도 그거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후회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많은 그 진로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정보를 탐색하게 하고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진로 교육이고 직업 교육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진로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려면 네. 초등학생은 50개 정도, 그다음에 중학교는 70에서 80개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고등학생은 150개 정도는 알아야 한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은 분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초중,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 특별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직업교육은 아니고 진로교육이 훨씬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 진로교육이라는 건 결국 뭐에 초점을 두는가? 네.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내가 어떤 모종의 목표, 아주 희미하지만 목표가 아예 없는 것보다 저기 뭔가 목표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길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다가 큰 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겨나도록 길을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네. 진로가 뭐냐면 나아갈 진짜의 길로자거든요. 그렇죠. 나아갈 길이 어느 정도 이곳이구나라는 대충의 감만 잡아도 아이들에게 목표가 생겨나요. 목표가 생겨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취 동기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학습 동기는 또 거기서 마련되는 거죠. 아, 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로 교육이라는 것을 네. 뭐 거창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아이한테 꿈이 좀 보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길을 좀 열어주시는 거, 길을 좀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로 교육에도요, 때가 있다고 그래요.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듯이 진로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 때에 맞춰서 아이한테 시기적으로 좋은 진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그것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전혀 어떤 생각 안 도움이 해봐요. 과연 필요할지 초등학교 때부터는 뭘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진짜 궁금하죠.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뭐냐면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저는 공감이 가요. 뭐냐면 제일 걱정되는 게 진로. 그럼 너가 뭐가 되라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네. 다만 애들이 계속 변해요. 너무 많이 변하지. 지난주에는 요리사 한다고 했다가 지지난주에는 무슨 뭐지 군인이 된다 그랬다가 네네. 계속 바뀌어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딘 장단에 맞춰야 되죠? 참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초등학생 때는요,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한 연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꿈이 너무 확실해요. 저는 대통령이 꿈입니다. 네. 가수가 꿈입니다. 그게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왜 그들은 그렇게 확실할까?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뭐냐면 걔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셨어. 네, 그 맞아요. 세상 물정이 뭘까요? 바로 네. 진로 장벽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어리니까요, 그렇죠? 네. 그만큼 경험도 아마 적을 겁니다. 네. 최대로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정말 무한한 능력들이 쏟아서 나옵니다. 네. 근데 그걸 개발해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최고인 것 같고 또 잘하는 거 보이면 칭찬해주고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그래 좋은 것 같고요. 또 검증된 어떤 그 위인전, 네. 위인전을 읽게 하면 아마 롤모델 역할도 그렇죠. 할 것이고 또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는 요즘은 체험의 장소가 많아요. 네. 자월드 같은 직업 체험하는 데도 있고요. 미술관, 과학관 이런 데도 많이 다니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양성을 항상 인정해 주시고 개발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남아에게는 인형을 준대요. 또 여아에게는 로봇 인형을 준대요. 야, 또 그것도 뭐야? 거꾸로 아니, 그러니까 남자, 네. 여자 직업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성, 남성성을 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학교에서 키우자. 그런다고 그게? 아니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네. 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다양성을 키워주겠다, 개발해보겠다는 부모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예전에 그 남성 간호사가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치 뭐 문화적 충격을 받은 듯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 지금으로는 직업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네, 거잖아요. 네. 또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올려주신 댓글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몇 세부터 진로 선택에 관심을 갖고 함께 얘기 나누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였고요. 6살 난 아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소방관, 경찰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지금 하시네요. 실시간 댓글도 하나 올라왔죠? 네네. 5월 20일에 중구에서 진로 박람회가 열려요. 예. 작년에 아이들과 갔다 왔는데 재밌고 유익했어요.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요 진로 박람회 이런 거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네. 지역별로도 하고요. 네, 뭐 나라 정부에서도 하기도 하고 진로 페스티벌, 진로 박람회 이런 게 많이 있고 또는 가깝게는 사실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로 교육 자료라든가 정보는 상당히 이제 많은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미디어 센터에서 운영하는 뉴스냅이라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네. 거기 가보면 초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 진로 행사에 대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직업에 대한 걸 지금부터 알려줘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한 중고등학생은 돼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무지했네요. 아빠로서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빠로서 엄마로서 되게 궁금한 건 이 아이가 적성에 맞는 건가? 네. 얘가 진짜 좋아하는 건가? 그럼 얘네들이 좋아하는 걸 찾고 싶은데 이런 노하우가 없는 것 같아요. 고영역과 있을까요?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옛날에 다 이제 장래 희망 써라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 다 이런 거 썼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대통령이고 전 국민이 다 네. 영부인이야. 아, 선생님 정말 누구나 영광을 내고 대통령은 싶으셨군요. 꿈꾸지. 근데 이제 영부인의 꿈은 끝났어요. 여성 대통령이 영부인의 꿈은 끝났어요. 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20세기의 꿈들은 21세기에는 사실은 호락호락한 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아주 고전적인 꿈이 되어버렸고 어쩌면 없어지는 꿈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러면 진로를 찾고 관심사를 찾는데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기도 하죠. 서점, 대형 서점에 좀 자주 가봐라. 아, 그러면 네. 애들이 처음에는 안 가려고 이를 악물고 그 밑에서 거의 뭐 몸으로 걸레질을 하지만 네네. 조금 지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니 어느 부분에 얘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니 좀 지켜봐라.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이걸 조금 확장을 하자면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어쨌든 직업 세계라는 것도 관계 세계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가 어떤 사람들과 즐겨 만나는지 만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리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참모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뭐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러고 이 아이들이 주로 선별해서 가지고 노는 대상이 무엇인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이게 뭐 우리 땅구멍만큼이나 자주 바뀌죠.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아이들 뭘 발견하냐면 아 내가 리더십이 있구나. 네. 아 내가 이런 도구를 잘 다루는구나. 아 내가 먼저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함께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지혜를 주면 애들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이런 거를 네. 스스로 알고 엄마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이 아이가 거대한 항목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아주 뭐 흐릿하지만 스케치를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아이들 얘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요, 초등학교 때 아나운서가 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텔레비전에 아나운서가 나와서 뉴스를 하는 걸 보면서도 저게 무슨 직업일까? 저거는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저 아나운서가 됐잖아요. 아니 언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게 뭔가 네. 눈이 너무 보이는 게 좁으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아이들한테 좀 넓은 시야를 보여줘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는지 보여준 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질문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진로와 직업이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결정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짱마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아이가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커서 어느 정도 진로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진로와 직업이 연결이 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각 같은 거를 해보면 이게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갑법이라고 그래서 척척 네. 붙여서 만드는 찰흙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멩이처럼 처음에 딱 기획을 해가지고 쫙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네네. 있는데 인간은 간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간법으로 살겠어요? 물론 아주 성공적이라면 이건 작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도저도 쓰지도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간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이 아이의 진로를 쭉 살펴봤더니 이 아이의 진로가 결국은 이 직업에 맞닿는 퍼센티지가 네.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진로와 직업의 연계성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안 된다 마다 할 건 아니고 이 아이가 꾸준히 찾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네, 네. 이 부분을 찾아가는 게 지금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전문가도 나오셨겠죠. 네. 그렇죠. 자, 또